유아기 아동들이 나타내는 불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리불안은 이 양육자로부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엄마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호자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요. 이 방 저 방 부모님을 따라 움직이면서 항상 자기 시야 안에 부모님을 두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학교나 유치원을 가기를 싫어한다거나 부모님이 밖에 나가려고 하면 당황해 하는 거, 혹은 다른 집에서 자지 않으려고 하고 캠프 이런 거를 거절하는 경우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배가 아프다거나 혹은 다른 신체적인 문제들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헤어질 때 갑자기 떼쓰면서 심하게 울기도 해요.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자신이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부모나 자기에게 끔찍한 일이 생겨서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분리불안의 이제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유전 무시할 수 없어요. 수많은 연구들은 불안이 유전된다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을 보면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 중에 불안 문제를 지닌 사람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요. 불안한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은 어느 정도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은 수줍음을 타거나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성향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감정적으로 예민한 그런 성격적 특성이 유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전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평균의 아이들보다 더 감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들은 더 헌신적이고 다정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걱정과 생각이 많고 쉽게 기분이 처지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안한 요소 중에 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죠. 아이를 대하거나 다루는 부모님의 방식, 또한 아이의 불안을 발전시키는 데 일종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불안한 자녀를 지나치게 과잉보호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은 아이가 불안해할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을 때도 도와주려고 나서게 되죠. 이런 면들을 보면 부모님 자신도 불안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혼자서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거나 다스리는 게 안 되고요. 그 결과 세상은 위험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걸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불안 행동을 강화시키기도 해요. 아이가 불안해할 때 너무나 부모가 야단법석 떨고 아이에게 막 관심 집중시키게 되면 아이는 불안한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관심을 얻고자 애쓸 때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은 부모가 있을 때는 분리불안과 행동을 강하게 보이지만 막상 부모와 헤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잘 지내기도 한답니다. 또 불안은 모방되기도 해요.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뿐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보는 방식 또한 모방을 해요. 만일 부모 중 한 명이 불안한 사람이고 그래서 매사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아이 역시 두려움을 다룰 때 이렇게 회피하고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아이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요.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촉발하는 요인들로 대표적인 건 부모의 별거나 이혼, 대표적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양육자를 상실할까 하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 별거나 이혼은 하지 않지만 부모가 아이의 훈육 과정에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나갈 거야. 너 할머니 집에 보내버릴 거야. 혹은 부부싸움 한 후 기분이 안 좋다고 문을 잠그고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밖에 나가 버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아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이게 불안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촉발 요인으로는 부모의 별거 혹은 이혼, 가정폭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학교폭력, 부적응, 질병,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경험 부족도 아이의 분리불안을 낳을 수 있는데요. 어려서 타인과의 접촉 경험이 없을 경우에 아이들은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영아기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낯가림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타인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극복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특히 낯가림이 심하게 되면 부모님은 아이가 너무 낯선 환경에서 울고 뗐으니까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유아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놀이 경험이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할 때도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되죠. 집단에 쉽게 끼지 못하고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기관을 가려하지 않고요. 이때 분리불안을 핑계로 등원 거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될까요? 성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성인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의 분리불안은 성인이 과민하거나 과보호가 심하거나 혹은 양육 환경이 비일관적이거나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인이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 태도, 환경 만들어주는 게 분리불안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자율성 발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성인은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앞서서 도와준다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삼가야 될 거고요. 아이에게 지지, 격려 많이 해줘서 스스로 달성해서 자율성 키우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또 아이가 불안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안심을 시키거나 너무 빨리 개입하면 혹은 아이가 계속 가기 싫어 그러면 아유 그래 오늘은 쉬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 뜻대로 상황을 회피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성인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는 거고요. 분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니까 삼가하셔야 돼요. 또 처음에 성인은 아이가 분리불안을 보일 때는 막 달래고 또 못 본 척하고 막 그러다가 계속 그러면 막 벌컥 화를 내고 그리고 막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불안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외에도 가정이나 기관의 환경을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구성해줘서 아이가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제공해 주셔야 돼요. 분리불안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부모하고만 생활하게 되면 나아지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불안은 회피와 짝을 이뤄요. 이게 한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불안이 있으면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분리불안이 있으면 분리가 예견되는 상황은 모두 피하려 드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경험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은 직면해야 되는데요. 불안하고 두려워도 막상 해보니까 별것 아니었네. 처음에는 좀 떨렸지만 재밌었구나. 혹은 내가 해냈구나. 와 같은 극복 경험을 제공하는 게 불안한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너가 극복해봐 라고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부모가 함께한 상태에서 사회적 상황에 노출시키고 점차적으로 부모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또 아이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는 또래 관계도 포함이 되죠. 또래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이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평소 자주 어울릴 수 있는 또래 경험도 제공해 주고요. 또 자기가 친근함,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들과 함께 기관을 가게 되면 적응하는 데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낯가림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서운 할아버지, 냉정한 뭐 아줌마 이렇게 접촉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의 경험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민감한 낯선 사람과 접촉 경험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사실은 낯선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일 낯선 사람이 확 들이대지 않고요. 거리를 조금 유지한 채
아이를 보고 미소를 짓고 말을 하고 친숙한 장난감을 주거나 아이가 흥미있어 할 만한 활동을 제안하면서 천천히 접근하게 되면 그 만남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적응도 하기 전에 아이를 어머 뭐 귀엽다 그러면서 막 들어 올리거나 막 호들갑스럽게 묻고 뭐 대답해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저 사람은 침입자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양육자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분리불안이 많은 아이를 대하는 교사나 타인은 조금 더 민감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불안한 아이들도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면 훨씬 잘 다가올 거고요. 분리불안도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행동수정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체계적 감감법입니다. 이 방법은 불안 위계 목록을 구성한 후에 불안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제시하고 가장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각 단계가 성공하게 되면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요. 원래 체계적 감감법은 긴장 이완 훈련과 함께 사용되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긴장 이완 훈련이 종종 생략되는 체계적 감감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시 한번 보면요. 먼저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10분 동안 아빠와 함께 집에 있기. 그 다음에는 시간을 늘려서 30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기. 세 번째는 엄마가 안 계시는 오후 동안 아빠와 함께 집에 있기. 그 다음에 거의 하루 종일 엄마 없이 할머니와 집에 있기. 엄마가 안 계시는 오후 동안 부모와 집에 있기, 거의 하루 종일 엄마 없이 부모와 집에 있기, 저녁 몇 시간 동안 엄마 없이 부모와 집에 있기, 밤 늦은 시간에 엄마 없이 할머니와 집에 있기, 저녁 몇 시간 동안 엄마 없이 부모와 함께 집에 있기, 그리고 최종 밤 늦은 시간에 엄마 없이 부모와 함께 집에 있기. 이런 것들은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끝낸 후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야 될 때 이런 과정 절차를 겪으시면 보다 수월한 적응 기대하셔도 됩니다.